안녕하세요. VIPTV 삐입니다. 모두 살 연휴 즐겁게 다 보내고 계시죠? 지친 일상과 투자는 잠시 잊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 역시 이제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시청하시라고 제 주관을 가득 담아서 부동산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냥 500채 넘게 팔아본 사람의 헛소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비록 뭐 가벼운 영상이지만 불인이들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또 어떤 단계로 성장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또 등대 같은 역할도 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절 저도 빨리 쉬어야 되니까 거두절미하고 7티어부터 보시겠습니다. 티어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집 강생이가 즐겨하는 그 게임에서 이 티어는 레벨, 뭐 등급, 등수를 뜻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로 티어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7티어입니다. 7티어는 부동산 왕초보, 즉 불인이들이죠. 이 불인이들 7티어 특징은 우선 배 아픈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투자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친구가 돈 벌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분명 저 새끼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별로고 또 물려받은 재산도 많지 않은데 어느 순간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답니다. 겉으로는 축하해줘도 이 친구 없을 때 적편이 뭐니 뒷담화도 하고 개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부동산 곧 떨어질 것 같은데 하락할 거야 걱정도 해줍니다. 뭐 근데 그렇게 부동산을 제가 잘 알았다라고 하면 친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는 것도 없이 무조건 이제 인구도 줄고 규제도 느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근데 현실로 돌아와서 꾸질꾸질한 이제 나를 돌아보면 이 나만 믿고 있는 또 가족들 보고 있으면 그제야 나도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다짐하게 되면서 이제 전국을 또 영혼 없이 검색을 합니다. 뭐 각종 부동산 카페, 단톡방 기웃기웃거리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뭐 시골 깡촌 논밭에 있는 그냥 덩그러니 나홀로 있는 그냥 아파트 시세도 보고 이거 싼 거 같은데 뭐 혼자 방구석에서 영혼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찾아봅니다. 그렇게 이제 새벽까지 검색하고 출근해야 돼서 이제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이제 일하면 너무 피곤하죠. 안 하던 짓 하려고 하니까 다 그래요. 퇴근하고 이제 집에 오니까 이제 자고 어, 출근해서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오니까 애들 저녁도 먹여야 되고 또 뭐 숙제도 봐야 되고 또 뭐 둘째는 갑자기 또 열나서 또 동네 또 소아과 데리고 갑니다. 줄은 또 오만상 서 있죠. 약 타서 집에 와서 애들 약 먹이고 재우면 밤 10시입니다. 그러면 뭐 투자고 나가기고 힘들어서 뻗어요.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또 컨디션 조금 살아난다 싶을 때 또 전화 봅니다. 야, 한 잔 먹자고. 술 먹다 보면 이제 또 이 새끼가 돈 좀 벌었다고 이제 나 가르치려고 듭니다. 기분이 역같지만 술은 또 이 새끼가 사니까 나는 또 지갑 떨어질 거다. 뭐 조심해라. 훈수 같지도 않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집에 오면 또 잠도 안 오고 속은 더부룩하고 배도 아프고 또 술 취해서 전국을 영혼 없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대부분의 우리 불인이 7티어 특징이에요. 제가 6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수업을 들어오셨던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90% 이상은 이 7티어 단계에 속하고 자산 상황이 대출 빼고 전 재산이 대부분 5억 미칩니다. 돈이 좀 있으면 수업을 들으러 안 오겠죠. 이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7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6티어, 6등급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좀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움직여야겠다. 다짐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제 요때쯤 가입도 하고 바쁜 시간 이제 쪼개가면서 저녁이나 주말에 강의도 들으러 다닙니다. 7티어에 있던 일반 서민들 그러니까 뭐 순자산이 평균 3, 4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목표나 꿈을 물으면 뭐 20억, 30억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 10억 정도만 있어도 든든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 10억 정도 있으면 사실 지방에서 1급지는 안 돼도 그 이하에서는 구축이지만 뭐 한 40평대 6억에서 한 8억 정도 하니까 그거 한 채 있고 뭐 주식에 한 1억 정도 박아두고 뭐 제네시스는 못 타도 주말에 뭐 애들 데리고 캠핑 갈 펠리세이드 하나 정도 사면 직장 생활하면서 뭐 월급 받고 그러면 좋지. 너무 신나겠다. 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옵니다. 뭐 다시 돌아와서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나 단톡방, 뭐 카페에서 요때쯤 이제 가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야 저거 분양받으면 돈 된다 하더라. 이런 정보들도 많이 듣고 뭐 청약도 넣어보고 몇 번 떨어지기도 하는데 운 좋게 또 당첨이 돼서 인생 처음으로 내가 일해서 버는 어떤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 뭐 적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면 그런 소리 절대 못합니다. 아무튼 청약이나 살고 있던 집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돼서 운 좋게 또 행운의 수익이 들어오기도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대출 빼고 이때쯤 한 자산이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지 않나 합니다. 뭐 7티어인데 10억 있다, 뭐 6티어인데 20억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은 넓으니까.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 또 제 수업을 들어오는 수천 명 불인이들 평균적인 특징이니까 나는 안 그런데 내 주위에 안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뻘소리 하는구나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다음은 이제 5티어 등급입니다. 이 부동산에서 5티어 등급 지금 이제 나오죠. 5티어 등급은 부동산 커뮤니티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부동산 강의도 들으면서 인사이트도 넓히고 큰맘 먹고 이제 또 지역 내에서 상급지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동산은 이제 비교해서 보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부동산은 비교 학문이다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역세권이니 학군이니 상권이니 개발지니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시세를 만드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동네인데 이 아파트는 걸어서 5분이고 저 아파트는 걸어서 20분 걸린다. 상식적으로 뭐 지하철 가까운 데가 좋겠죠. 뭐 빕스 가라사대 부동산은 비교 학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뭐 결국에는 시세는 상식이 만들고 상식은 비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거든요. 밑줄 쫙 그으십시오. 아무튼 비교하는 능력을 가르쳤더니 이 단점도 생깁니다. 요 단계에서 뭐냐면 부동산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싸우고 댕겨요. 야, 내게 더 좋지. 네 건 별로야. 야, 거기 그 동네 뭐 있다고? 뭐 그래서 얼만데? 내 거보다 더 좋아? 거기 서울대 몇 명 보냈어? 뭐 의치한 몇 명 보냈어? 앞으로 내게 더 올라. 부동산 파이터가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두 채 얻어 걸려서 이제 돈 좀 맞았다고 내가 니보다 더 잘난 인간이야. 뭐 까불지 마.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만큼 참 못난 사람도 없어요. 올분견입니다. 진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또 애들도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또 이쁨도 받지. 내가 좀 더 비싼 집에 살고 있다고 뭐 시대고 남 깔아뭉개고 똑같이 돌려왔습니다. 등기부 대보면 개뿔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 바닥에서 뭐 한 1, 20억 있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부자들 많습니다. 아무튼 뭐 빕스가 생각하는 5티어는 그렇다더라. 다음은 이제 4티어 등급인데요. 같이 나왔네요. 4티어 등급인데요. 4티어 등급은 내 지역에서 이제 상급지 이동도 하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싸움도 하면서 이제 갑론을박 하다가 갑자기 고수가 튀어나오면 또 틀리겠죠. 뭐 닉네임 세탁도 하고 이 사람들 진짜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보통 이제 평당 2천 시장에서 제일 많이 싸우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뭐 부동산 하락기가 찾아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영원한 상승은 없죠. 이 바닥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천천히 우상향하죠. 근데 내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집값이 올랐는데 갑자기 부동산 하락기가 찾아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요즘 대구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24년까지 공급 폭탄이라서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내가 만약 들고 있는 현금 없이 대구에만 집이 있다면 바닥까지 왔을 때 내 집값도 같이 바닥이라서 팔고 더 좋은 상급지로 살 수가 없겠죠. 보통 이런 경우 암만 싸게 내놔도 지역의 어떤 심리 자체가 완전 바닥이라서 거래가 안 돼요. 계란이 왜 한 바구니에 담겨 있으면 리스크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23년, 4년 뭐 앞으로 공급이 없는
광주를 예를 들어서 광주에 내가 집이 있다라고 하면 광주 거 비싸게 팔고 대구로 와서 싸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티어가 되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타 지역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타 지역을 보면서 저기는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 도시에다가 1급지인데 저평가된 것 같더라. 나주보다 광주가 좋고 포항보다 대구가 좋고 창원보다 부산이 좋고 지방보다 서울이 좋은데 싸네 여기보다. 전국을 비교하고 이제 찾아보면서 입지에 대한 분석과 수급 상황, 뭐 또 저평가, 고평가, 자신만의 투자 주관을 좀 정립을 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이 4티어는. 사실 이 4티어 같은 사람들 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보면 압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부동산밖에 없어요. 7티어는 전국을 영혼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이 양반들은 우리 어렸을 때 무협지 보면 주화인마라고 있어요. 주화인마. 몸속에 기가 이제 뒤틀려 가지고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통제가 안 돼. 그게 이제 무협지에서 나오는 주화인마거든요. 이게 가만히 냅둬도 이 양반들은 전국을 다 헤집고 다녀요. 비교 분석하고. 이 양반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왜냐?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일 겁니다. 자다가 꿈속에 이제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로드뷰가 나와요. 위성 지도가 나오고 막 지적도 나오고 난리 납니다. 아무튼 이 4티어가 되면 시장을 보는 눈이 이제 어느 정도 비교 분석하면서 정립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물건지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물건을 고르더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치는 오른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자산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쌓이지 않나.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3티어 등급인데요. 3티어 등급은 타 지역을 이제 비교해서 투자하다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여기는 오를 건 알겠는데 그게 언제일까?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 지금 공급 폭탄으로 많이 빠진 저 지역이 예전에 평당 1000의 시장에서는 회복되는데 3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평당 3000 시장이야. 그렇다면 옛날에 그 공급 폭탄이 3년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탈출을 똑같이 3년 만에 할까? 아니면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 조기 탈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최저 바닥은 어디고 과연 상승하는 시점은 과연 언제인가? 이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이 빕스가 얘기하기를 부동산은 뭐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뭔 뻘소리인가? 부동산 시장은 3년, 4년 내다보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5년 뒤에 뭐 촌에다가 GTX 생긴다고 저기 20억 갈 거야. 그거 단정 짓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2008년 6월달에 이제 한국의 산업은행, 뭐 산업은행이라고 하면 얼마나 똑똑한 양반들이겠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스타트 주자로 리먼 브러더스 기억나시죠? 그거 살려고 가격 조율하고 있었어요. 파산 3개월 전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투자 시장입니다.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은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유한 자산이거든요. 유한 자산이기에 입지가 좋고 대체가 불가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시기의 문제지 결국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 오르기 시작하는 단기적 타이밍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선진입 시장을 2015년부터 검증을 해왔는데요. 내 근거와 논리에 의해서 저 지역은 지금 저평가다. 그래서 내년엔 아마 오를 거야. 매년 수많은 지역을 검증을 해왔어요. 제 수강생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놓고 얘기해요. 저기 언제 오를 것 같다. 이제까지 선진입하면서 타이밍이 틀린 건 최대 6개월입니다. 보통 저나 수강생들이 실제 투자하는 선진입 시장의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매물수, 뭐 거래수, 전월세, 거래 동향 매주 체크합니다. 수작업으로. 그래야 실시간으로 최적의 타이밍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재작년 우리 수강생들이 광주에 50社정도 매입을 했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외지 투자자들이 또 광주 부동산 시장 띄운다고 뭐 자금 조달 계획서 조사도 받고 다 했는데 뭐 정당하게 본인들 계좌 다 까고 증빙 다 했기 때문에 문제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산지 그 광주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2배 올랐어요.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6억이 넘습니다. 왜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지역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4티어 단계에서 내가 고른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라는 게 검증이 완료됐어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 언제가 최적의 갭으로 살 수가 있냐? 그건 그 시장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검증을 받고 또 꾸준히 분석한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강사들 중에서 제일 많이 속이는 분야가 이 선진입 시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저 지역을 추천해서 야 저기 사 오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샀는데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가 잘 샀으니까.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강사 탓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미 매물도 없이 이제 쭉쭉 오르고 있는 지역만 추천을 해요. 그게 선진입입니까? 설거지입니까? 그런데도 이제 선진입 투자라고 이제 홍보하고 다닙니다. 사실 이제 어이가 없죠. 이제 제가 선진입한 시장에서 저한테 좋은 것인 그 지역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살 때는 아무도 거기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전국 유명한 강사들 그 지역 얘기 1도 안 합니다. 그들도 안 봐요. 그래서 그 지역 사는 사람들 포함해서 다들 미쳤다고 합니다. 욕 많이 먹어요. 그걸 왜 사냐고, 강사 많냐고. 근데 딱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미친 듯이 오릅니다. 전국에 이름 깨내는 사람들이 뒤늦게 유튜브나 강의로 그 지역 좋다고 막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이미 매물도 없고 매물도 없고 실거래가도 다 올랐고 물건을 구할 수도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선진입 강사들 중에서 진짜 레알로 선진입 해본 강사는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르기 전에 오른다고 얘기해야 의미가 있지. 오르고 나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그건 지능력이 아니죠. 아무튼 3티어가 되면 전국 부동산 시장 선진입을 누구의 추천이 아닌 본인이 리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티어가 되면 사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요. 왜? 이제까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막 주와 입마에 빠져서 전국을 다 헤집고 다녔는데 3티어가 완료가 되면 내가 언제 어느 시장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도 최상의 수익을 벌 거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물론 3티어가 되면 이제 자산도 어느 정도 충분히 모였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흉내만 내는 선진입 타이밍 투자자가 아니라 검증을 받고 리딩을 하는 진정한 3티어라고 하면 경제적 자유는 물론이고 부자가 되겠다는 조바심이 사라지더라. 왜냐? 난 부자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3티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2티어입니다. 부동산 강의 및 컨설팅 경험이 있는지 2티어 중에서도 부자 아닌 사람들 많아요. 집 10채도 투자 안 해보고 강의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 사람 아는 게 정말 많아. 그래서 저 사람한테 배우면 나도 부자 되겠지 하는데 정작 가르치는 사람이 이론은 빠삭한데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호수가 부자란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부동산 배울 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이 하면 부자 되겠다. 열심히 배워야지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 가르치는 사람도 부자가 아니에요. 술 마시면서 아파트 거래 몇 번이나 해봤냐 하니까, 아파트 2채 팔아봤답니다. 어이가 없죠. 중이 지머리 못 깎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건축사, 설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돈 못 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거든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실전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이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2티어로 이걸 뽑은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을 이 사람이 실전 투자를 많이 해서 부자다라고 했었을 때 본인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경험치라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 간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간 거고 길가에서 오뎅 팔아서 부자 된 사람도 결국에는 오뎅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된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은 집을 많이 사고 팔고 그 안에서 또 본인이 의미를 부여를 하고 투자를 한 사람이 되겠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야, 돈도 안 되는 거 힘들게 뭐하러 사고 팔고 그 짓을 하냐고, 그냥 입지 오를 만한데 지역에 한두 개 사면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뒷도로 유판에서 이겨도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
시장이 안 좋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많지 않은 경험으로 본인의 자산으로 쌓는 경험은 결국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난관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할 수 없게 돼요. 경험이 적으면. 부동산 가지고 돈 안 벌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잃으면 안 되잖아요. 지식과 경험이 많지가 않으면 위기에 대응을 적절히 못하게 되고 또 본인이 돈을 더 벌 수 있음에도 그게 그냥 한계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왜냐? 본인이 경험한 게 그게 다니까. 그런데 부동산 강의나 컨설팅을 하게 되면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부터 분석하고 매입하고 매도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하게 돼요. 욕실 타일만 해도 150각 쓸지 뭐 300각 쓸지 450각 쓸지 다 정해줘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1층하고 탑층은 잘 안 팔린다는데 잘 팔릴 때도 있거든요. 몰라요. 경험을 안 해보면. 그 안에 수많은 과정들을 내 거는 아니지만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상승할 때 더 벌고 하락할 때 그게 대비가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경험이. 또 다른 이유에서 강의나 컨설팅을 해보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거하고 이걸 내가 남한테 설명을 하는 건 그 지식의 깊이가 달라져요. 우리 회사에서 PPT 자료 뭐 앞만 잘 만들어도 앞에 가서 발표를 하면 버버버버 하는 사람들 있죠. 선생님들이 교생 실습을 왜 하겠습니까?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게 남한테 설명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모든 직장인들이 왜 인턴 과정을 거치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 가서 배운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자대 가면 한 번에 척척 알아서 일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가서 구르고 깨지고 삽질도 수많은 삽질을 해봐야 힘 안 들이고 이걸 삽질하는 요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돈으로 한 경험이든 남의 돈으로 한 경험이든 경험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3티어까지는 내가 내 팔만 흔들면 돼요. 근데 2티어는 내가 흔드는 팔로 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보람차요, 이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내 경험도 쌓고 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3티어까지 오신 분이라고 하면 유료로 뭐 돈을 받고 가르치는 그냥 강사가 되든 그냥 도움을 주든 내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 강사는 부동산 강사는 돈이 많이 안 돼요. 내가 드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냥 내 투자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게 돈도 더 많이 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이 강사 일을 못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 그 경험들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티어까지, 3티어까지 읽으신 분들은 꼭 이 2티어를 도전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이제 1티어, 탑티어라고 합니다. 어, 부동산 랩의 최상급은 역시 이제 부동산으로 물려받은 재산도 아니고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읽은 뭐 사업 소득도 아니고 오로지 부동산 투자로 50억 이상 번 분들을 꼽았습니다. 역세권, 뭐 학군, 상권, 개발 가능성, 뭐 수급,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시세로 표현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50억 이상 읽었다. 그러면 방법이 어쨌건 말건 뭐 결과로서 증명한 사람들이죠. 부동산도 운이 있어야 된다고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도 2, 30억까지는 돼요. 근데 50억 이상이라고 하면 이건 실력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1티어는 달리 포장할 말이 없네요. 지금까지 이제 뭐 제 빕스가 생각하는 부동산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명절이라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는 게 뭐 구구절절이 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 하루는 이렇게 그냥 가네요. 그래도 이제 막 부동산 공부하시는 초보분들에게 그나마 조금 도움 되시라고 만든 거니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령 후 또 고민을 잠시 내려두시고 가족들과 만난 음식 드시면서 하하오 또 행복한 명절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